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넌픽션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1단계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픽션과 넌픽션은 확연히 구분이 되죠. 내용면에 있어서도 픽션은 꾸며낸 가상의 이야기잖아요. 반면에 이런 넌픽션은 사실을 전달하는 정보성 텍스트입니다. 내용면에서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용하는 어휘나 문체들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픽션은 이야기의 흐름이 있잖아요. 맥락이 있어요. 앞뒤 내용을 잘 생각하면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모르는 표현이 나와도 짐작 가능해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표현들 동안 생활 밀착형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배운 표현들 일상생활에서 바로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이죠. 반면에 이런 넌픽션 같은 경우에는 맥락을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어휘들은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관련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영어로 말이죠. 특히 어렵겠죠. 반면에 여기서 사용되는 문체들은 굉장히 간명하겠죠. 정확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다 보니까 문체는 간결하고 명확해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중문 본문 막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간명한 문장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깔끔한 문장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픽션과 넌픽션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읽으면 좋겠죠. 근데 보통 친구들은 이런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는 넌픽션보다는 픽션, 동화책을 훨씬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흥미도를 끌기 좋은 책, 좀 넌픽션으로 시작하기 좋은 책이 저는 좀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1단계 책을 들고 나왔잖아요. 이 책은 AR 지수로도 AR 1점대 책이에요. 혹은 좀 1단계 책이어도 2점대 초반대 책 이런 것도 좀 섞여 있어요. AR 1이다 그러면 픽션 책으로는 아서 스타터 정도 읽고 있는 친구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소재도 굉장히 다양해요. 레벨 1부터 이렇게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피라미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것, 그리고 이렇게 할로윈을 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트럭이나 기차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제법 어려운 기계적인 설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의 취향을 좀 맞추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진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글밥이 이 정도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동물에 관련된 책을 보면 목차가 이렇게 굉장히 잘 세분화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겠니? 이런 거 맞추는 것부터 해서 주로 동물들이 어디에 서식을 하는지, 무얼 먹고 사는지, 새끼는 어떻게 낳는지 등등 해서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밥 수준을 보면 이렇게 사진이 굉장히 풍성해요. 이런 책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야 아이들이 넌픽션 책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목차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이렇게 예쁜 동물 그림 사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책이 넌픽션으로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넌픽션은 용어가 제법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흥미도가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동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다. 그래서 이런 동물 관련 책을 한국어로 굉장히 많이 읽었다.
그러면 그 모국어로의 용어를 충분히 갖고 있고 그 지식을 이미 갖고 있는 친구면 이런 넌픽션 책 읽었을 때 굉장히 수월하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런 모국어 책에서 전달하는 지식과 이런 영어 책에서 전달하는 지식이 그 내용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그 용어를 모른다고 해도 나의 모국어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흥미도를 굉장히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아이가 이런 동물 관련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모국어 책으로 읽고 있는지, 혹은 이렇게 뭔가 기계가 작동하는 걸 좋아하는지, 혹은 뭐 역사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피라미드에 관련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지, 이걸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어로 넘어가면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픽션 책으로 AR 2 정도를 읽고 있다 그러면 살짝 한 단계를 낮춰서 이렇게 넌픽션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픽션으로 그런 문체들,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익숙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넌픽션 같이 간명한 문체, 딱딱한 문체로 넘어오면 그게 또 낯설고요. 이렇게 사실이 계속해서 나열되는 이렇게 정보성 글을 읽는데 또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AR 넌픽션 책 같은 경우에는 픽션으로 읽는 것보다 살짝 낮춰서 접근하는 것이 아이한테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자기가 이해하는 정도도 조금 더 넓어요. 깊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흥미도와 아이의 그 픽션 책에서의 그 수준을 좀 고려를 하셔서 이런 넌픽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책을 조금씩 노출시켜주면 아이가 또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어에 노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재미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하루에 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영어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